온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프리 상담소의 DJ 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미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다른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자기소개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청소년 안전망 지원부장 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새우의 계절인데 새우 선생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에게 어김없이 사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사례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고1인 학생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부모님께서 좋아하셨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제 머리가 나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있는 대로 다 찾아보고 따라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압박감이 드니까 시간 관리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걱정되고 잡생각만 들어서 집중도 잘 안 됩니다. 책상에 앉으면 금세 휴대폰을 붙잡고 있게 되고 고민거리가 낙서 같은 걸 끄적거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서 잡생각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없나요? 라고 이제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네, 뭐 선생님들도 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이런 학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네. 엄청 많았죠. 네. 이 학업에 대해서 고민 없던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네. 누구나 겪었을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리 학창 시절을 좀 잘 겪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잘 듣고 가신 것 같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창 시절 이런 그 학업 스트레스나 이런 학업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노하우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들 어떤 방법으로 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벗어났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 일단 저만 이렇게 막 괜히 뭐 이 학생이랑 비슷하게 막 나만 공부 잘 못하는 것 같고 성적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막 시험 때 되면 막 불안한 것 같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다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친구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되게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같이 얘기하다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 이제 끝난 날은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거나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시험이 끝나거나 그런 날은 저만의 어떤 이벤트 같이 뭐 뭘 먹으러 간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견딘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네. 친구들이랑 조금 얘기하는 게 도움이 네, 되셨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세우쌤은 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약간 좀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친구들하고 이제 뭐 운동장에서 우통 벗고 농구를 한다든가 네네네. 약간은 조금 수업에서 벗어나서 머리를 좀 비울 수 있는 네네. 아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야외 네네. 활동을 했던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우통을 꼭 벗어야 되는 거 맞죠? 뭐 정렬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네, 알아서 PD 선생님 삐 처리해 주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활동적으로. 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뭐 저 때만 해도 좀 고3 이후로 이제 인터넷 게임방이나 그런 게 있어서 게임방보다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밤에 몰래 부모님 몰래 뭐 대화하거나 그럼 통화하거나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조금 시험이라는 커다란 그런 산에 앞서서는 제가 좀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좀 네. 신에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소희 쌤이 이 친구는 조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건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 자꾸 성적도 떨어지고, 네. 그리고 안 나오니까,
이게 자꾸 내 머리가 나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나쁜 것 같고, 자기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근데 압박감은 들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공부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우기가 더 어렵고, 네네.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긴장이 되고, 불안해지고, 그럼 사실 공부에 또 집중이 어렵고, 집중이 어렵다 보면 또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막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면 또 다시 공부나 이런 것들을 네네. 계획 세워서 할 수 없게 되고 결과도 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또 자책하게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사이클이 도는 약간 것 같은 악순환이 느낌이 되고 들어요. 있네요. 예, 네. 예. 그러면 우리 학업 동기 우리 전문가이신 세호 네. 선생님, 네, 이 친구에게 조금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네네.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친구는 고1 학생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제 전이한, 제가 이제 이걸 전이기라고 그러는데, 전이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학습 수준이 좀 중학교 때와 다르게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교사,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또래 집단이 형성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집중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걸 뭐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떨쳐내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가 나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다 말 참 쉽게 하는데 우리를 이제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네네. 지능에 대한 자기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지능에 뭐냐면 대한. 예예.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지능이 이제 딱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지능은 내가 노력한 대로 조금 높아질 수도 네네.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 지능이 IQ 90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 정도 성적을 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 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IQ 100이 IQ 120이 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지능에 생각할 대한 수 있죠. 자존감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약간 뭐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얘기해도 괜찮을 것 네. 네. 같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그 지능이 고정됐다고 믿은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음. 예, 도전적이지 않고 비교적 남한테 인정받기 쉬운, 성공하기 쉬운 아주 쉬운 과제들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 타인의 그 승인이, 그러니까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가 나쁘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사용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돼라고 그렇게 좀 인식의 네네.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고 조금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혹시 전략적으로 있을까요, 세호 선생님? 주의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주의 집중은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즉 어떻게 기억을 잘 하고 그 기억을 잘 활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의 집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데 예습하고 복습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죠.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예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예습을 할 때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그걸 너무나도 완벽하게 예습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초반에 있어요.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면 문제집을 다 풀고 열심히 수업 교재를 다 읽고 이렇게 막 들어가서 수업을 집중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너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지치는 거죠. 네네. 많이 지치고 그다음에 그 복습 과정에서 또 반복되기 때문에 지치고 또 소진되는 그런 일련의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주의 집중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라고 하는 걸 보면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약 50% 이상을 기억을 못 해요. 예, 네. 그게 이제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 네네. 이론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연구에서 보면은 하루만 지나면은 약 60에서 70% 이상은 기억이 소실됩니다. 그런 당연하게 기억은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예습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 빠르게 한번 숙독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그 순간에 완벽하게 기억을 하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그 내가 기억했던 키워드를 통해서 수업 과정 속에서 그 내용들이 이제 기억이 되살려 나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요약 정리. 예, 그렇죠. 요약 정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복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날 수업한 것을 한번 쭉 정리해보는 네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학습 전략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제 요약을 하고 질문을 만들고 새로운 문단을 한번 자기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는 것들이 궁금한 점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네네. 그런 복습 과정들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그 주의 집중 과정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약간 공부의 전략을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친구가 약간 시간 관리 얘기 나오고요. 그렇죠. 자기 관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팁이 있을까요, 혹시? 그 주의 집중에 있어서 제가 학습 전략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학습 전략 부분보다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내려놓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을 먼저 좀 비워야, 네. 자기 심리 체계를 좀 비워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관리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먼저 이제 내가 믿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 그 이제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만든 여자 조각상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더니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 그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그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자기가 믿는 바대로 가는 거니까 내가 잘 될 거라는 어떤 신념을 갖고 좀 마음의 스트레스를 먼저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네.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 이거를 네. 여기서 다른 사람 하는 거를 다 찾아야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벤치마킹 했어요. 근데 효과가 부족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서 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 사람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학습법에 있어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라든가 어떤 정보의 양이 다르단 말이죠. 그릇이 다릅니다. 훨씬 더 큰 그릇을 갖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내가 부족한 역량, 기초학습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다른 친구가 하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뭐 이 친구가 문제집 10장 푸는 거 뭐 아주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해서 내가 그날 문제집 10장 풀고 아니 이런 방식을 따라 그러면 분명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요하게 시간 관리를 하기 전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학습 곡선을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도 고1 때까지 내가 어느 순간에 학습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나타났고 학습에서 미진한 영역 중에 특히 어느 과목에서 좀 미진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 기초학습을 조금 보다 더 시간 관리할 때 투입하는 그런 전략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아무 것이나 다 있는 대로 해보는 것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잘 찾아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한번 성공을 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좀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조금 압박을 받고 있고 우울하고 자존감 떨어져 있고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에게 우리 소민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압박을 받고 이렇게 막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80점을 꼭 받아야 돼. 뭐 어떤 그런 목표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이제 수학 시험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오늘은 수학 몇 페이지를 풀 거야. 뭐 내일은 몇 페이지를 풀 거야. 이렇게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정 속에서의 성과를 만드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세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시간 계획을 세울 때도 현실적으로 내가 매일
일주일 동안 얼만큼 공부하는지, 얼만큼 하는지를 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작게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수학을 뭐 매일 뭐 1시간씩만 한다. 그러면 아니면 뭐 5분 정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뭐 그거를 5분을 몇 분씩 늘려간다라거나 그러면서 그 자체에서 조금 기쁨을 느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성과를 조금 생각하는 거 이런 식의 자기 나름의 어떤 가정 속에서 목표를 좀 세우고 성취해 나가는 거 그거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너무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네, 저는 네. 그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은 네.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누가 그러지만 그 불행의 시작은 비교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네. 주변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음,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기보다도 음. 아까 소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네. 성취 경험을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친구들 혼자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방송을 듣고 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